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 어떤 식의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자, 에코프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전에 만원대에서 17만원까지 한 10배 정도 상승했죠.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과 특히나 이제 네이버 주식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항상 주기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죠. 네이버 같은 경우 4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 대략 10배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추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부터 제가 네이버 카카오는 추락한다라고 알려드렸죠.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관점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첫 번째가 이제 바닥이고 두 번째가 중반부,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락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지금 에코프로에 올라타는 시점이 언제죠? 네이버로 봤을 때는 이 지점 인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상승이 있고 난 뒤로 이렇게 대형 폭락이 오죠. 지금 제가 에코프로가 상승한 뒤에 나중에 폭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 종목뿐만 아니라 과거에 유행했던 종목들의 패턴들을 봤을 때 항상 개미들이 올라타고 나서는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습니다. 올라타고 난 뒤에 이 주식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더 믿으니까 더 많은 돈을 끌고 와서 더 많이 샀습니다. 그 다음에 폭락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현재 완전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더 바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런 종목을 하락하니까 조심하세요. 하락하니까 조심하세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래서 실제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난 뒤에 뭐가 있냐? 반드시 상승이 있다. 이렇게 종목들이 하락하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조정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조정. 고점에서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 바닥을 다지고 몇 번의 바닥을 다집니다. 여기서 바닥, 여기서 바닥, 여기서 바닥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항상 바닥을 찍은 시점에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바닥을 찍은 뒤에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반등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뭐 4만원부터 40만원까지 상승한 이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실 순 없어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와, 싼데? 주식을 막 가입했거나 네이버 이용자들이 이 주식 괜찮은데, 네이버 괜찮은데?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갑자기 삽니다. 왜? 바닥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바닥 수요가 몰리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20%, 30% 오르죠. 그 다음에 다시 하락합니다. 왜 하락하냐? 여기에는 이제 올라갔는데 그 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정확히 여기죠? 정확히 요 지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가격 상승에 본전에 팔고 나가요. 이제 방향성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고점인 것 같아서 떨어지냐? 그것도 실상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종목들이 하이라이트가 나왔을 때 네이버가 10배가 오르고 카카오가 한 10배 올랐듯이 이 에코프로가 지금 2차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테슬라랑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단기적으로 먹을 거 많고 에코프로 단기적으로 먹을 거 많다라고 해서 실제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사서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장기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제 항상 이 목표 가격을 맥시멈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관점을 보고 중간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사서 장기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샀는데 안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장기 투자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정점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는 떨어져요.
여기서 장기 투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린 거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맞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종목들을 전부 다 뒤져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모두가 장기 투자, 아 대박이다 이렇게 외칠 때 타이밍을 보고 빠져나올 준비하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결국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에코프로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전에 카카오나 네이버의 열기를 한번 기억해보죠. 이때는 카카오, 네이버 전부 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 여기에 매수해서 장기 투자를 우겼던 사람들이 나 지금 수익 중이다, 나 잘했지, 나 장기 투자할 거야, 나 10년 들고 갈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과는 참담하다, 결과는 반토막이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를 들고 가시는 분들, 테슬라를 들고 가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먹고 치고 빠지고를 하면서 나중에 경제가 붕괴되는 시점을,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관점을 토대로 단타를 치면서 수익을 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를 그때 상황을 보고 그때 나오시라고 했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항상 시간적인 조정이 항상 필요해요. 정점을 찍으면 시간적 조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금 막 추락하고 있죠. 근데 계속 떨어질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중간중간 단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샀으면 30% 막 올라가죠?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사면 올라갑니다. 그럼 팔고 나와야죠. 여기서 사면 올라갑니다. 팔고 나와야죠. 대기업이나 큰 기업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고만 있어요. 들고만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팔고 나와야죠. 가만히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뭐냐? 팔고 나오고 갈아타고, 요 트렌드로 가셔야 돼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말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실제로 한 40%? 50% 올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팔아야 되는데 들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샀습니다. 올라갑니다. 팔아야 되는데 들고 갑니다. 떨어집니다. 이 추세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잘 보세요.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올라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지, 올랐다고 해서 더 기다리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올랐으면 팔아야 되고, 자, 이렇게 잘 보시면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세요. 자, 2008년도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대호황기를 누렸죠. 잘 팔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나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가요. 그러면 조정 구간에 들어갈 때 지금의 카카오 모습하고 똑같죠. 고점에서 내려간다 카카오, 네이버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그럼 단기적으로는 샀다 팔았다를 해도 돼요. 제가 테슬라, 에코프로, 삼성전자 단기로 먹을 거 많다 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관점이에요. 저는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자, 내려갔다고 해서 계속 내려가냐? 아닙니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안에서 보세요. 30%씩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요 안에서 단기적으로 오르면 먹고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죠. 그 이후에 제가 2020년도 초에 현대차 8만원의 역사적인 기회다라고 말씀드려서 27만원에 파시면 된다. 장기 투자하셔라 라고 해서 실제로 27만원이 빨리 도달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조정 구간이 또 나온 거예요. 이제 시간적인 조정 구간이 나오고 다시 재상승하고 다시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고, 요게 반복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갈 때 그냥 쭉 내려만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더더더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 시간적인 조정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만 보더라도 한 6년 7년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모아서, 밥솥이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펑 터지죠. 그게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자, 이런 구간에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현대차는 제가 3배 정도 목표가를 잡고 가도 된다. 다만 삼성전자는 2배만 잡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잘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이 약해요.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많이 안 떨어지면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는 항상 제가 낮게 잡고 들었고, 실제로 낮게 잡았지만 실제로 낮게 올라가고 쭉 떨어지죠. 지금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떨어졌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떨어집니다. 항상 반복해요.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고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고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 떨어졌으니까 올라간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은 단기로 이제 주식을 주로 보시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실지 단기적으로 보실지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것도 지금 뭐 네이버 뭐 카카오 게임즈 이것도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도 또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여기서 이만큼이 개미들이 다 물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생각해야 되냐? 이 사람이, 아, 이게 만약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팔겠구나. 정확히 여기에 일치하죠, 그래프가? 이 지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뭐부터 봐야 되냐? 전 고점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왜? 여기에 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팔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전 고점이 어디냐?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지점에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바로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전 고점이 어딘지를 보시죠. 여기에 어느 정도 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여기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떨어지죠. 그 다음 맥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요 관점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트를 작년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죠. 요 지점에. 그래서 실제로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걸 다시 응용해보죠. 여기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매수한 사람은 뭐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전 고점이 어디냐? 여기다, 여기.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요 라인 때까지 상승하고 떨어졌잖아요. 이 종목을 샀다.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냐? 전 고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자세하게 분석하고 얼마 정도 투자하고 기간을 얼마 정도 들고 갈지까지 전부 다 계산해야 되고, 이제 긴 시간, 긴 사이클로 투자를 하시려면, 자, 현대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기적인 관점은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일단 고점을 좀 찍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조정을 받고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 이게 뭐냐? 고점을 찍고 여러 차례 고점을 찍었어요. 공통적인 건.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여기서 더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까지 확인해야 돼요. 지하실까지.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만약에 못 팔면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요 바닥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사서 폭락을 맞아도 들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애매한 가격에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1년 안에 요 시세를 먹겠다는 거예요. 요 시세. 요 시세만 해도 몇십 프로 되죠. 요걸 잘 맞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게 단기 투자인 거고, 장기 투자는 정말 뭐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간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 4만원 정도 사셔라, 3만원대 사셔라, 요런 말씀을 드렸던 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몇 년 주기로 항상 옵니다. 그 항상 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사서 5년 정도 있다가 한번 팔고, 이게 장기적인 관점. 10년씩 보는 거죠. 5년 10년.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LG 디스플레이어를 10,000원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정말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정점을 무한 반복한 다음에 지하실 한번 나왔고, 반등 한번 나왔고, 또 한번 나왔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000원 정도에는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뭐 이미 16,000원이니까 뭐 지금은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 10,000원 초반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인 관점은 항상 그런 식이고. 그래서 예전에 뭐 LG화학을 제가
한 3배 정도 목표가 잡아서 추천드렸던 이유도 이 당시로 가보면 제가 LG화학을 과거에 왜 추천을 드렸냐면 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30만원대 추천해서 목표가 90만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정점을 한번 찍었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조정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빼버리고 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된 다음에 신고가가 나와요. 대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은 이렇게 봐요 항상. 그래서 예전에 50만원 지점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표가를 90만원 말씀드렸죠. 예전에도 뭐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배가 올랐지만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시간적인 조정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려가는 거는 저는 가짜 조정이라고 봐요. 충분히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최소 경제가 나빠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잡거든요. 평균적으로 7년 잡을 때 있고 3년 잡을 때 있는데 이제 뭐 바이든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그 판을 짜는데 어떠한 아이템들이 만약에 스마트폰이다, 폴더폰이다, 2차 전지다, 전기차다 이런 아이템들이 성장하는데 통상 이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1년, 2년씩은 안 돼요. 이제 고점 찍고 조정받고 계속 요 시간적인 조정 그 다음에 고점을 또 찍고 또 내려가는 요 완벽한 모습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이 종목이 가겠구나 30만원대 추천드려서 목표가 90만원 잡아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100만원까지는 갔지만 뭐 대략 제 예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식이 뭐 무당처럼 딱 얼마 이걸 맞출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다시 고점 찍고 시간적인 조정받고 다시 재반등 나오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수많은 개미들이 요 안에 올라타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는 내가 위치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주변에 떨거지들이 많이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막 90%, 99% 세일하는 야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나와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물건을 못 사고 거기서 좋은 성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주변에 내가 똑같은 종목을 보유한 경쟁자가 없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팔기도 전에 그놈들이 먼저 팔고 나와요. 근데 상대적인 건 있죠. 어떤 거냐면 개미들은 그렇게 불나방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내가 산 종목을 떨어뜨리는데 방해꾼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없는 종목을 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종목들을 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단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해서 그 종목을 주로 밀어요. 카카오를 밀었듯이 네이버를 밀었듯이 지금은 에코프로를 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마다 그 미는 종목들이 있어요. 과거에 뭐 신라젠이나 과거에 뭐 셀트리온이나 이렇게 미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이 종목을 여기서 더 먹을 게 있나 이게 뒤져보는 것보다 자, 한번 사람들이 와서 휘젓고 갔어요. 좋은 상품들을 다 사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휘젓고 가는 거 휘저으면 보물이 안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생한 것 치고는 그렇게 성과가 막 이렇게 대박 나거나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이렇게 고점, 대형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추락해서 반등 나오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개미들이 다 자빠진 종목을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점을 찍고 나서 한참 1, 2년이 아니에요. 막 5년 내지 한 10년 동안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사야 돼요. 개미 없거든요. 그 정도 되면. 또 시간이 몇 년 필요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고점을 찍고 몇 년씩이나 이렇게 자빠지고 나면 이제 이 종목이 메리트가 없어 보이잖아요. 6만원까지 떨어지니까. 근데 이럴 때 사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공식은 물론 시장 상황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길게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잭팟이 터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이제 뭐 추천주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추천주는 멤버십 페이지에 있고 요 종목을 제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추천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종목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역사적인 고점 한번 나왔고 또 나왔고 또 나왔고 쭉 빠집니다. 개박살을 내버리죠. 예,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런 종목이 개박살이 나면 아무도 안 봐요. 개미들이 없어요. 이 종목 포기합니다. 근데
요런 시각에서 잘 보시면 2,000원부터 이제 요 정도로 개박살이 나버리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나요. 다만 그런 거 있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전고점이 얼마인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 전고점에 팔 사람들이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고점에 팔 사람들의 물량을 다 누군가가 흡수하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요. 그리고 나서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2,000원대부터 잘 보시면 여기서도 한 방 맞고 또 떨어지죠. 그리고 또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죠. 왜? 그 전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계속 파는 거예요. 그 물건이 팔다 보면 더 이상 팔 물건이 안 생겼을 때 올라가죠. 그래서 벌써 2,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항상 이런 관점을 잘 주시해야 돼요. 대신 회사가 문 닫으면 안 되니까 문을 닫을 건지 정상 경영이 될 건지 앞으로 좋아질 건지 개미가 없고 나와 비슷한 경쟁자가 없는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맞다. 자,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